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로 집계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청송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후 청도, 경산, 영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는데요. 경북은 지난 3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신규 확진자 2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오늘 코로나19 감염력이 1을 넘어섰다며 2주 후에서 4주 후에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력이 1을 넘어섰다는 것은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느슨해진 경계태세를 보다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그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쉬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11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한복진흥원이 건립됐습니다. 아직은 정식 개원 전입니다만은 이곳에서 유라시아 해양 실크로드 복식 교류전이 열리고 있다는군요. 잠시 후 상주 한복진흥원 김덕기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왔고 익숙한 느낌인데요. RCEP이란 게 기존 FTA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RCEP 할 때 이제 R은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끝에 있는 EP가 뭐냐면 경제 파트너십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트너십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FTA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알려져 있는 거하고 차이를 좀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FTA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쨌든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교역하는 데 속에서 시장을 좀 개방을 하자. 그러니까 무역의 좀 장벽을 다 이제 어쨌든 없애자는 이런 취지가 있다면요. 그 RCEP 같은 그러니까 그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요. 나라들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교역하는 국가들마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제 발전 정도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배려를 좀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세안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라는가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도 아무래도 개도국 수준이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좀 이제 선진국 수준이다 보니까는 똑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장 개방 속도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그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FTA보다는 좀 이제 그 호혜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FTA보다 이제 경제 파트너십은 훨씬 더 좀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C라는 것이 되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C자가 꼭 따라붙고 다니는 이유가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 서로가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그 교역을 경제 통합을 이제 추진한다는 점에서 예. 좀 이제 더 포괄적인 성격은 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협정에 최종 소명한 후에 경제 회복의 이정표로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것이다며 기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RCEP 최종 타결로 인한 기대효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되게 이 수출에 대한 그 의존도를 보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요.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정 국가한테 의존도가 높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들 나라의 경제 충격이 올 때라든가 아니면 그들 나라로부터 보복이 왔을 때 좀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좀 수입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아세안 지역들과 이번에 RCEP에 이제 포함된 이제 그러니까 아세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라든가 인도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게 됐지만은요. 못하게 됐지만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요. 박근혜 정부 끝나는 해였었던 2016년 같은 경우는 아세안 지역의 수출 의존도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아세안 지역의 이 수출 의존도가 보면 18.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18.5%가 어느 정도를 한 17.5% 차지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하냐면요.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합한 거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상당하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서로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세안의 이제 그러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RCEP의 의미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 여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활력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북방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될 때 그 저쪽 이제 그러니까 소련과 이제 유럽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어떤 협력체가 있습니다. 아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시아 국가들이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도요. 대륙으로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 빠르게는 한 절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신북방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RCEP으로 인해 가지고 신남방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려놓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신북방 정책, 그러니까 이 대륙의 철도만 연결하게 된다면은 이 아셈 지역에 우리가 좀 허브로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교량이 바로 이제 한반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는데 RCEP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어쨌든 간에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이제 우리가 더 의존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는 이 신북방 정책까지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완수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한반도가 아세안의 허브로 부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제3 이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세안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치로 얘기했지만은 부상하는 수출 시장입니다. 예. 네.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농수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FTA 협상할 때 이제 항상 이제 피해 보는 게 이제 그러니까 농민층들 이제 그러니까 농수산업, 그렇죠. 농수축산업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RCEP에서 우리가 굉장히 협상에서도 실리를 취했어요. 그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세안이라는 개도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가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어떤 하나의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이번에 활용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들인데요. 이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리해졌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수축산품에서는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쌀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늘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민감한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중국하고도 FTA 돼 있고 아세안하고도 FTA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준에서 그냥 저걸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수산품에서 이제 기껏 이제 개방한 게 뭐냐면 열대 과일 품목들 있잖아요. 예. 키위라든가 망고스틴이라든가 레몬 이런 거 파파야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개방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재배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개방하지 않기 위해서 파인애플 주스 시장을 개방을 하고요. 파인애플 자체는 그러니까 유보를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제조업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제 경쟁력을 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 문화 콘텐츠거든요. 문화 콘텐츠에서 그러니까 인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예. 근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RCEP의 타결로 인해서 일본 역시 우리와 경제 동반자 관계가 이제 맺게 됐는데요. 우리와 무역 분쟁을 현재 일으키고 있는 일본인데 이런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RCEP을 통해서 일본과 이제 FTA가 체결된 거예요, 사실상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FT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은 일본과 FTA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아주 처지고 있는 분야들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정밀 기계라든가 우리가 작년에 많이 알려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FTA를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RCEP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의 이 협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요. 자동차나 그러니까 정밀기계, 소부장은 그러니까 유보하는 걸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은 유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을 하더라도 장기간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비선형 방식이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 시장을 다 개방을 만약에 10년간에 걸쳐서 한다 할 때는요. 네. 1년에 10%씩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는 한 9년 동안은 그러니까 하나도 개방 안 하다가 마지막 10년째 가서 개방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비선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 20년 걸리면 이제 어느 정도 추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개방 안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그러니까 개방하는 이런 방식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타결을 받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우리가 실속을 많이 챙겼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서 그 미국은 2017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 TPP를 탈퇴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 저는 일단 바이든이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국제 무역 협상은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트럼프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들한테 그러니까는 그 지지를 받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네. 바이든 정부도 그걸 좀 이제 겉으로는 그러니까 다자주의라든가 자유무역을 저걸 복원시키겠다고 했지만은 그걸 좀 즐기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입장도 좀 보이는데요. 저는 알셉 타결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굉장히 급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셉 타결로 인해 알셉을 이번에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를 했지만은 결국 중화경제권에 다 이제 이게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미국의 봉쇄를 그러니까 뚫는 하나의 효과도 이제 마련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이 TPP를 그러니까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탈퇴하고 난 이후에 12개 국가가 만든 CPTPP는 약간 변형된 TPP의 원래 오바마 정부 때 만든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TPP를 복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TPP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좀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좀 그 소통을 해가지고 좀 우리의 좀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재 그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RCEP은 중국 중심이 아니라 아세안 중심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협상을 주도해간 게 사실은 아세안이에요. 아세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중국의 그러니까 위협도 그러니까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미국에 너무 편향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균형적인 어떤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세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낸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도출해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이 전략에서 자기들이 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 속에서는 아세안의 그 주장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네. 수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아세안 주도를 했다는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 빠르게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워낙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화 경제권은 포섭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TPP를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건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협정에서 인도가 빠졌습니다. 예. 인구나 경제 규모로 보나 인도가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인도가 빠진 RCEP은 반쪽짜리 협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인도는 왜 빠진 겁니까? 인도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보다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많이 지쳐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RCEP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는 의존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단지 근데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이제 한국과 인도 간에 이미 그러니까는 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이 이미 체결돼 있어요. 예. 우리는 아세안하고도 했지만 인도하고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인도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안 들어온 것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우리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크게 아쉬운 거는 전 없다고 봐요. 네. 한국과 인도 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 RCEP 형태로 이미 그러니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인 거죠. 네. 중국이 그러니까 인도를 참여를 못 시킨 것이 예. 이렇게 유인하지 못한 것이 가장 이제 중국으로 봤을 때는 뼈가 아픈 부분이죠. 네. 만약에 인도를 끄집어냈으면은 그러니까는 미국과 인도 간에 그런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좋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균열을 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못 해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겠고요. RCEP이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이 제조업은요.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제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제조업을 고부가치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차원 속에서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사람이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뭐 BTS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네. 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 산업 구조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야지만이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경쟁하는 부분을 좀 피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 세워졌습니다. 아직 정식 개원은 하기 전인데요. 이곳에서 현재 유라시아 해양 실크로드 복식교류전이 열리고 있다는군요. 상주 한복진흥원 김덕기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기입니다. 네. 예. 자, 상주의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에서 그 유라시아 해양 실크로드 복식교류전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그걸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대 실크로드 조사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복식교류전이 11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교류전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고 또 이번 교류 전시회의 가치 그리고 의미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한복이 이제 고대로부터 시작되는데 한복이 전래된 유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라 복식과 관련된
유라시아 스키타이족은 기원전 7, 8세기경에 러시아 유목 기마 민족으로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었죠. 그 스키타이, 흉노, 고구려 등 관련 복식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 전시품은 메인 전시인 황금 스키타이 무사를 중심으로 총 1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신라와 서역의 긴밀했던 교류 관계와 해양 실크로드가 한반도 문명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전시로 한국 문화의 기원 또 한복의 기운과 이게 같이 비교하는 고증하는 데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9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예, 11월 9일을 개관식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12월 1일까지. 예, 주말을 포함해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좀 많이들 찾고 계십니까? 예. 주말에는 이제 많이 오고 저희 한복진흥원이 이제 내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만 본격 개원하기 전에 함창 교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이제 평상시도 좀 오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변에 와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문자 안내를 위해 전시를 진행하는 동안 주말에도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방문 시 손소독하고 방문 기록을 작성해 주시고 열 체크 하시고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한복도 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한복이 중국 옷이다, 명나라 옷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의 옷이다 이런 또 엉터리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논란이 많죠. 아마 우리 한복이 지금 뭐 BTS다, 블랙핑크다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K-팝과 넷플릭스에 제작한 드라마, 뭐 킹덤 이런 데 이제 한복을 입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아마 중국에서 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사실 우리 옷인 한복은 기원전 7, 8세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러시아 유목 기마 민족 그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속합니다. 고대 한반도는 이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한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와 같은 이부식 이제 이 투피스죠. 그 차림새가 이때부터 형성되어져서 한국 고유의 문화하고 합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아마 네티즌들이 그런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국과 관련한 그 한복은 그 우리나라의 고유의 한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궁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관복 위주로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 고유의 한복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니까 아마 중국에서 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한복진흥원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한복진흥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또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정식 개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예, 상주에 이제 한국 한복진흥원이죠. 한복진흥원이 사실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합쳐서 200억 건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원이 되면은 상당히 그 상주의 그 명주를 중심으로 한 발전될 예정인데요. 그 원래 사실 그 10월 17일 날 개원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4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실시하는 한복 문화주간이 내년 4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한복 글로벌 패션쇼와 함께 개원식을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복진흥원이 어떤 배경에서 세워지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한복의 시작은 명주라 할 수 있고요. 명주의 고향은 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주 함창에는 예전부터 그 누에에서 식을 뽑아가지고 그 명주를 짜는 그런 그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기반으로 한복진흥원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그 영주의 인견도 있고, 안동의 삼배도 있고, 이쪽 그 전통 섬유벨트가 이쪽으로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함창에 한국 한복진흥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경북의 전통 섬유 산업 벨트를 중심으로 한복 문화 진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명주 때문에 상주에 세워진 겁니까?
그 300의 고장으로 불리는 상주는 예로부터 이제 쌀과 누에 고치 그리고 곶감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기반으로 상주는 신라 시대부터 이제 맹주 산지로 이름이 났고요. 특히 함창 지역에 생산된 맹주 체내 조직은 한층 더 조밀하고 부드러워 품질이 우수합니다. 특히 고려 시대 때 아주 번창을 했고요. 이런 상주 명주를 갖다가 전국 세계로 좀 알리기 위한 그런 그 일환으로 사실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대구가 이제 전통 섬유 산업이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섬유와 한복 그 소재 산업이 경상북도에 많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주에 세워져야 되겠죠. 네. 한복진흥원에 한복전시홍보관과 전수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복진흥원은 이제 크게 세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홍보관은 상설 전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학회와 협력해서 특별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수관은 한복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지금 한복이 사실은 사라지고 있지만은 이제 이 바느질하고 이 명장들이 사실 살아생전에 그 후대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복 전수 학교를 마스터 클래스로 해서 내년도 국비를 한 10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고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후대들을 육성하는 명문 그 한복진흥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산업과는 기업 입주를 통해서 한복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실, 디자인실, 정보 열람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융복합 산업과는 혹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복과 관련해서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한복진흥원에서 사무실을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는 무료로 좀 임대할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산업화를 위해서 저희들과 같이 힘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맹주 산업과 아울러서 한복 산업, 한복 소재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4월에 정식 개관이면은 올겨울이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2001년도 상반기에는 한복문화 지역 거점 지원 사업 1억 6천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 4월 달에 이제 개원식과 한복 글로벌 패션쇼가 있습니다. 그 지역 거점 사업은 이제 한복진흥원을 기반으로 한복 대중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복 체험, 공모전 만들기 체험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식이 본격 진행되면은 전 세계로 한복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저희들 문화재단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한복진흥원을 전국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복진흥원 김덕기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연 씨. 네, 11월 중순이 무색하게 요 근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오늘도 아침과 낮 모두 평년 기온은 5도 내외로 웃도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있어서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탁한 공기가 우리들의 눈과 코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동부지방, 중국 북부지방까지도 이처럼 먼지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2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 때 내려집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초미세먼지가 4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영양이 아침이 8도, 한낮에 19도 예상되고요. 문경이 8도에서 17도 분포, 의성 아침이 5도, 한낮에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천, 영주, 봉화, 상주가 아침 7도, 한낮에 18도 예상되고요. 청송은 7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12도, 습도는 62%입니다. 날씨였습니다.